우리 지역 소사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저 김상희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사댁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김상희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김상희표 사업은 제가 기획했거나 예산을 확보했거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기관과 줄다리기 협의 끝에 만들어낸 사업만 추려낸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김상희표 사업, 교육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제가 부천 소사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인데요. 당시 야심차게 명품 교육도시 소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3,400여 명의 설문을 직접 진행한 결과 교육 때문에 소사를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낙후된 학교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총 392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개 학교에 새롭게 체육관이 지어지고 6개의 학교의 급식실이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곧 이전을 앞둔 학교 한 곳을 제외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갖춰졌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도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바로 성면 문제인데요. 2014년 이후 157억 원을 들여서 소사 지역 총 23개 학교의 성면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모두 바꿨습니다. 저 스스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까지 옥길지구 초등학교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분양 조건이 다자녀 우선 분양으로 바뀌었으면 학교를 더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LH와 교육청이 교육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교실이 턱없이 모자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급히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직접 만나고 학생 수에 맞는 유치원과 학교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여러 개의 학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이었으면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소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학교 간담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이었습니다.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표 교통사업, 철도사업부터 보시겠습니다. 역공역 특급 정차, 모두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이용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급행은 줄어들고 특급은 정차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했죠. 코레일 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차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2022년 6월 역공역의 특급 정차를 이뤄냈습니다. 얼마 전 완전 개통된 서해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서해선 추진 과정에서는 정말 공이 많이 들었는데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소사역이 환승역으로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황당하게 우리 소사 남쪽 출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상임위를 국토위로 악착같이 갔습니다.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수차례 간담회, 현장 점검, 또 우리 주민들이 또 나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출구 2곳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옥길, 범박, 개수 지역의 출퇴근 교통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철 노선의 확보 정말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토부와 제2경인선 또 만약을 대비한 신구로선을 협의해 왔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까지 반영시킨 노선인데 또 차량기지 이전 문제, GTX-B 같은 경쟁 노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차례의 국토부 보고와 7차례의 실무 협의 끝에 2개의 노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말 전화위복입니다. 차량 규모는 더 커지고 사업 속도는 5년 정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조만간 더 좋은 소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소사의 교통이 달라집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소음, 진동, 분진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과 부천 지역 주민 102만 명 경인전철 지하화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구로, 영등포, 부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이 도심을 관통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련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활동을 하던 지난 2019년에 국토부 소관 용역 예산 10억 원을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 예산으로 국토부가 직접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물로 지난 11월 특별 법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야는 특별법을 만들며 철도 지하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여야는 처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지하화 공사와 상부 개발 사업을 민관이 통합으로 추진해 막대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이라면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놓고 나면 상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됩니다. 원도심에 모자랐던 산책로와 공원도 조성하고 체육관, 도서관, 자전거길, 문화 여가시설도 들어섭니다. 일부 지역엔 부족한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도 세워지고 남북 간 도로도 연결됩니다. 그야말로 소사의 대혁명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표 교통사업. 도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범안로. 출퇴근길에 잘못 걸리면 40분이나 지체될 정도로 좁은 도로였습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버스길이 교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7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7년 LH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켜서 4차선으로 확장해냈습니다. 그리고 소사로 5년 전만 해도 정말 좁고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였죠. 낙후된 소사로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선과 전봇대를 지하로 내려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반듯하게 정비했습니다. 이 도로는 세종병원 앞에 소사 삼거리 입구인데요. 여기서 밀리면 여옥국에 가는 길 전체가 밀렸습니다. 그쪽 도로 200m 정도를 넓혀서 차선을 늘렸더니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도 정차 문제를 해결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가성비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가성비 사업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구 소사경찰서 부지를 올해 10월부터 주차장으로 임시 개방했는데요. 100면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원도심에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데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 9곳에 주차장을 지어서 930면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주차장 3곳, 620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요. 더 많이 찾아내겠습니다. 우리